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해피포전 사업에 또 처음부터 이제 시작하면서 사업의 원초적인 이제 인물 세 번째 분이시죠. 이제 총무이사로 맡으셨고 처음에 이제 데모하실 때 그 집회하실 때부터 같이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자 중자 춘자. 예, 이중춘 총무님이 또 이제 그 증언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에 이제 그 몇 년도에 이제 포전 사업을 위해서 이제 수건 사업 하기 위해서 이제 집회를 하시게 될 때 그때부터 이제 간략하게 좀 신는 사연. 그 집회는 제가 이쪽에 2007년 6월 29일 날 이사를 와서 2007년? 네, 2007년 6월 29일 날 이사 와서 2008년도에 이제 총무를 맡게 됐습니다. 물론 뭐 타이에 의해서 이제 총무 맡으실 때 이제 전 이장님하고 같이 그때는 이제 김용철 이장님이 계셨었고 예. 그때 이제 그 이순영 총무라는 분은 화장장에 이제 예. 근무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 그 총무직이 이제 그 공석이 되다 보니까 예. 그 자리를 제가 이제 그 마을 총무 마을 역할로 총무로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서류를 그때만 해도 이제 총무도 인수인계가 있어서 예. 총무 그 이순영 씨로 인수인계를 보다 보니까 예. 또 그리고 이제 김용철 이장님한테도 예. 그 마을 일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좀 저한테 갖다 주시오. 예. 해서 이제 모든 서류를 제가 다 받아서 검토. 받으셨어요 그때 다? 네? 모든 서류를 다 받으셨어요? 예, 처음에 받았습니다. 이제 예. 그때 받아서 검토하는 도중에 예. 제천시 그 당시 엄태영시장과의 그 협의사라는 그 문서를 보았고 예. 또 뭐 포전리 발전 계획이라는 어떤 그러한 그 용역 조사 결과에 예. 관한 책을 보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서류를 볼 때 이것은 그 지원을 꼭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뜻이 아니고 예. 포전리 주민들이 그 화장장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잠시나마 모면해 보려고 하는 예. 그러한 그 공무원들의 그 얄팍한 그 수를 보았기 때문에 이 문민정부가 돼서 지금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주민을 이렇게 우롱하는 이런 그 제천시 공무원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 서류상의 문제점 또 그 용역 그 얄팍한 뭐 그런 건 뭐 어떤 내용이? 이게 협의서라는 어떤 그 서로 이장과 시장님과의 서로 악수 한번 하고 점심 한 끼 먹고 그러고는 해줄 것처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러한 것은 그 주민들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어떤 그런 이 수단이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 동의를 얻어서 제천시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그래서 집회를 하시게 됐어요? 예, 그래서 30년 동안 그 피해를 본 보상 차원의 어떤 그럼 총무님께서 그 집회를 주도하신 거예요? 거의? 주도는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주도는 주도는 이제 전 이장님? 마을 전체 주민들 피해 보신 분들이 한이 섞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주동이 됐던 것이지 누구 그렇죠, 뭐 일인에 의해서 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중에 이제 그때 당시에 김용철 이장으로 계시던 김용철 님이 전체적인 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이 시작이 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협약서를 제천시 의회에서 30년간 피해를 봤던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제천시 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하면 그 사업비로는 줄 수 있다. 해서 이제 그 사업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 그 제안된 그 내용을 가지고 시하고 포전리 마을 간의 협약서를 작성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 이제 그 1년 있다가 2009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2009년부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해피포전 발족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그 160억이라는 그러니까 법인을 이제 만드셔야 되니까. 네네. 그 이전에 이제 이 마을에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그 이전에 뭔 일이 또? 그러니까 그 화장장 그 식당과 매점을 그 운영권을 아마 제천시에서 포전리에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 그 나오는 매출에 대한 이익금이 그
그 주민들한테 들어가지 않고 예. 또 일부 그 개인이 전 그 마을의 책임을 보던 분이 그거를 뭐 개인적 사적인 의혹이 용도로 제기돼갖고. 사용을 하는 과정에 어떤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예.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 우리가 그 법인 예. 공금을 법인으로 가야 된다. 법인으로 가는 것이 옳다. 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중요한 이제 위치에 있으니까 법인체를 구성해서 전 마을이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과 마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단계를 해서 이제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축사 저거 뭐 처음에 짓게 된 게 사업 해피포전도 있고 이제 또 두 개 하나 또 뭐 한우 해식한우 법인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쭉 넘어와갖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축사를 이제 처음에 이제 짓게 되시면서 뭐 저번에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 6억이 이제 저기 뭐 36억인가 뭐 40m까지 뭐 그래갖고 그 부분은 그거 같아요. 최초에 예. 저희가 이제 제천시하고 협약을 하기 이전에 제천시 의회로부터 그 사업에 관련된 예산안을 올렸을 때 축사라든지 전체적인 사업 부분에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축사를 짓게 되면 얼마 정도 소요되냐 했더니 그때 당시 김용철 이장께서 6억 정도면 충분히 질 수 있다. 그때 대표이사셨어요? 대표이사지만 그때 법인은 설립됐지만 실제 운영을 하지 않았고요. 운영은 이제 지금 총무님이 하셨어요. 운영은 이제 2009년도에 시작했고 법인은 이제 2008년 12월 달에 설립을 해놓고 이제 2008년 지나서 2009년도에 이제 우리가 시 보조금을 통해서 이제 마을 회관을 짓고 3층에 마을 법인 사무실을 우리가 완공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무실을 운영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업을 각 분야별 사업을 올릴 때 저는 뭐 축사나 이런 데는 전혀 문의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과 관련된 건들을 그 김용철 이장께 이제 여쭤봤더니 축사 부분은 약 6억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이제 6억으로 시에다가 160억 800을 받기 위했을 때 제안서를 그냥 제안으로 넣었던 제안서로. 금액이 6억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그 초를 그때는 500도 예상을 안 했고 이제 추후에 이제 이 사업이 끝나고 사업에 대한 그 세명대학교에서 용역 조사 결과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분석 이런 걸 통해서 사업 규모가 이제 축소가 되면서 대신 축사를 좀 키워야 되겠다. 우사를. 그래서 이제 그 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서로 500도 규모의 그 축사를 설계할 때 실시 설계를 해보니까 그게 약 40몇 억이 나왔는데 확장을 해보니 그거를 이제 계약 단가는 약 한 36억 정도 됐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저는 축사에 대해서 문의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김용철 이장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 대한 모든 설계 검토 및 계약하기 전에는 김용철 이장께서 전체적으로 검토하십시오 해서 그분이 설계사하고 해서 일어났던 부분이지 제가 거기 축사 부분에 설계를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제안한 적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그 인터뷰 하실 때는 본인은 뭐 관여를 안 하셨다 그래서 그럼 이제 그 내용이 글쎄 그 관여를 그러면은 핵심적으로 지금 그게 뭐 6억에서 뭐 36으로 불어나면서 여기서 혹시 쉽게 말해서 그냥 뭐 남겨먹은 거 없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이제 뭐 서류라든가 증빙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총무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확장이 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돈이 늘어났다라는 이제 그 500도 뭐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이 법 쪽에서도 이제 판단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증빙 이런 게 다 돼 있나요? 그렇다 보고요. 그때 최초에 이제 6억으로 축사를 짓겠다고 이제 제안했던 것은 지금 기존에 일반적으로 좀 소를 먹일 때는 그 뭐 건초라든지 사례로 이렇게 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그 제안을 해놓고 돈은 160억 정도 들어오게 되니까 김용철 이장께서 어떤 제안을 했냐면 화식으로 한번 해보자. 화식. 소죽을 끓여서 먹여서 소 육질을 개선해서 좋은 소, 우량소를 그 고객한테 그 매매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다 보니까 그 최초의 일반적인 그 축사가 아니고 제한 때는 일반적인 축사였지만 실제 공사를 하기 전까지 공사를 이제 시작하기 실시 설계를 할 때는 화식한우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축사에 이제 현대화가 됐고 또 기계화가 됐고 시스템화가 되다 보니까
또 물도 지금 우리가 쉽게 끓이기 위해서는 뭐 태양열 판을 설치해서 네. 태양열팔도 설치가 돼 있어요? 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전기세도 아끼고 또 에코 시스템, 친환경적인 시스템으로 가자 하는 것 때문에 그 36억이 됐던 것이지 그 어떤 최초의 6억짜리 설계를 갖다가 36억에 할 수도 없고 또 그 설계서를 제천시청 그 담당 회계과에서 담당 공무원들부터 다 일상 감사를 거쳐서 이렇게 지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받고 난 후에 진 것이지 그거를 6억짜리 36억을 줬으면 30억은 어디로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고 또 그때 그 준공 검사를 할 당시에 그 우리 마을에는 이제 소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거기에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준공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일일이 다 준공 검사를 해서 이렇게 되면 소 키우는데 문제 없다 해서 준공 검사가 났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총 그 뭐 또 제안서 두 번째 제안서가 이제 뭐 48억에서 63억으로 왜 그 건물 짓는 건가 이제? 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제안서 바뀌면서 그 건물 동수도 줄어들고, 네, 평수도 줄어들고 뭐 돈은 좀 늘었다. 네, 그런 맞습니다.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 2009년도에 이제 그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업체를 불러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스템으로 사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 니네 제안을 해라. 그렇게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그 심사위원으로는 세명대 교수 또 제천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심사위원들 심사위원회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했던 겁니다. 그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했대 제안서를 냈던 것이 이제 그 우리 그 진보건설 진보건설에서 48억이면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일단 공사는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제안서에 이제 그 48억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 후에 실시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시 설계를 이제 하려고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또 업체 발주처에서 제안했던 내용, 또 건설업체에서 제안했던 내용대로 설계서를 의뢰했더니 최초 금액이 얼마냐면 118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118억이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구 지정을 거기 이제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지구 지정을 받아야 되고 또 인허가 과정을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오폐수 처리장. 그 다음에 이제 학습관, 농어촌 학습관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수전 설비를 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폐수 처리장을 지려고 하다 보니까 오폐수관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거기에 관련된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되고 그 학습관을 짓기 위해서는 학습관에 관련된 그 건축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 얼마냐면 17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우리가 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인허가 당시에서 관청에서 계획 밖으로 생긴 돈이네 또. 그렇죠. 우리가 요구했던 안에 외외적으로 나온 게 이제 17억 정도 되는데 그 외에 또 제천시 의회에서 뭐라고 이제 그 인허가 당시에 왔냐면 이 사업 부지는 축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연 녹지 구간을 조성해라. 그러니까 차폐림을 만들어라. 해서 약 그 전체 둘레 15m 간격으로 해서 녹지 공간을 조성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 비용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118억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설계를 줄이자. 설계를 줄여서라도 우리가 남아있는 돈이 사용할 수 가능한 예산 75억입니다. 그럼 75억 내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줄이자. 그래서 식당도 최초에는 2층 어떤 그 건물이었는데 그것도 다시 그 1층으로 축소하고 왜냐면 또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고객을 모실 때도 유리한 조건도 있고 해서 1층으로 줄이고 펜션도 또 없애고 또 야외 노천탕 이런 부분을 다 줄였습니다. 왜냐면 그걸 줄이지 않으면 70억 예산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고 또한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이 사업의 그 핵심 타겟은 뭐냐? 타겟은 뭐냐면 건물은 다 지어놓고 운영비가 없을 경우 운영 자체를 못할 경우 버틸 수 있는 운영자금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업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그 비용을 주민한테 또 요구할 거냐? 주민한테
또 뭐 신주 인수를 발행하고 출자를 받아서 이거 할 거냐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할 때 소만 잡으면 소만 도축하면 바로 장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해서 거기에 각종 집기 또 우리가 숯가마를 하면 숯가마의 기술 6개월 동안 기술 이전비 거기에 들어가는 그 목재 비용 그리고 식당과 관련해서 모든 그 저 각종 집기 숟갈 젓갈까지 식기에서 내품기까지 다 하는 그 비용이 이제 63억으로 나왔던 겁니다. 이제 최종 2차 실지 설계가. 그래서 이제 63억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저희들이 일장감사를 신청을 했죠. 제천시에. 그게 이제 8월 28일 날 2011년 8월 감사 신청을 하셨어요? 8월 5일 날 63억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요구서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수정 보완을 이렇게 해서 뭐 아스코는 부하가 받지 않는 곳은 20cm, 10cm를 줄이고 또 이 도로 진입로도 좀 만들고 해서 여기에 참석됐던 그 공무원들이 일곱 분 있습니다. 뭐 회계과, 건설 방재과, 또 뭐 토목, 통신, 뭐 환경과, 공업 7급 뭐 이런 분들이 63억의 이런 설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해서 문제가 수정 보완한 자료를 다시 시에 보내주고 공사 계약을 하라 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이제 김혁철 이장께 말씀드려서 자 이거를 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 개발위원한테 보고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개발위원들도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뭐 식당이 2층에서 1층으로 줄어든 부분 또 사업이 축소된 부분 뭐 펜션이라든지 노천탕 이런 부분이 왜 됐냐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시길래 제가 설명을 들었고 나머지 그분들이 요구했던 건 그러면 이 저 공사 금액은 얼마로 할 거냐 그거는 해피포전 이사에 이임을 하겠다 해서 끝났습니다. 물론 그때 개발위원 회의 때 좀 소란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을 해서 제가 그 많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 금액이 63억이 나왔고 개발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계약 금액을 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우리가 남은 예산은 있고 쓸 수 있는 한계 예산은 70억밖에 없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약 한 85% 물론 이제 그 공공기관의 공기업 입찰은 뭐 86점 뭐 몇 프로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85%인데 그 이하의 84.9% 하면 53억 정도가 나옵니다. 53억의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뭐 이런 반구 없이 또 그게 해주셨고 다만 이제 김영철 이사께서 토지 매입에 관련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건설회사가 될 거냐 아니면 우리가 햇빛보전이 될 것이냐 그 문제 갖고 옥신각신하다가 그 통과가 되지 않아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자리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업에 관련돼서 그 계약 금액을 정하고 계약을 언제 할 것인가 또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를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하직하는 박창호 대표라는 분이 어떤 직원들에 관련돼서 뭐 해고를 하니 어쩌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것이 그거는 추후에 언제든지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다. 이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하고 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계속 그 문제 갖고 뭐 중징계를 해야 되니 어쩌니 이 회의에 그 주제하고 엇나가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서류를 제가 다 드리고 더 이상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 그런 문제 가지고 개인적인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하는 회의는 제가 참 처음 봤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다 하시고 나는 여기서 손을 떼겠다 하고 이제 저는 빠졌던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뭐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다 뭐 들었다고 보는데 그 뭐 외람된 질문입니다만은 지금 그 김용철 전 이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처음에 사이가 좋으셨잖아요. 사이는 뭐 사이 뭐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어떤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 봤을 때는 그냥 쉽게 말해서 서로 입장이 다른 이제 지금 그 어떤 그 이렇게 반대적인 입장이고 처음에 출발하실 때는 지역의 수건 사업을 같이 하시기 위한 어떤 출발로 이제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매우 좋았고 계기 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매우 좋았고 예. 또 저는 뭐 위에 형님이 없다 보니까 예. 제가 좀 친형처럼 따랐고 예. 또 물론 그분도 뭐 남동생이 있지만
상당히 저한테는 뭐 여러 가지 호의적이고 또 제가 그분한테 혜택도 많이 받고 또 저희가 얘기해서 정착할 때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고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다만 그건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이고 이 마을 사업은 공적인 일입니다. 그 공적인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는 누구도 이게 사심이 개입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마음이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포전리 마을과 포전리 마을 주민들한테 혜택해갖고 또 후세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제 최초의 제 마음이었고 지금도 뭐 그런 마음은 변함없지만 사실 그분과의 어떤 그 이 사업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틀어진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참 아쉽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또 죄송한 마음 저도 항상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최초에 우리가 그 1년간, 2년간은 참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때 왜 진행이 잘 됐냐 하면 우리가 이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할 때 분명히 그 감독기관은 제천시청입니다. 거긴 사회복지과가 있었고 사회복지과의 그 최모 과장님 또 한모 팀장님 조모 주무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참 많은 사업 조율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인사이동돼서 저희들하고 왔을 때 처음에는 좀 안 좋은 관계였지만 제가 우리 그 사업과 관련돼서 마스터 플랜을 전체적인 그 설명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사업을 그 사업비를 지급을 하고 또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그분들이 정확히 교통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사업비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없다. 그런 관계에서 이분들이 인사이동이 되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시면서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마을과 관련된 마스터 플랜이나 아까 말씀드린 로드맵에 대해서 전혀 못하셨던 거죠. 그 전에 있던 사회복지과에서 경로재활팀에서 담당할 때는 우리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도 실시했고 또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할 때 주민들 의견은 어떻는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잘 로드맵을 이제 구성을 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마을 자체적으로 하라는 어떤 자율성으로 이제 던져놓은 것이 이제 원인 됐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공무원분들이 감독 관청에서 또 감독 그 기관의 그 책임자 분들이 그 어떤 그 사업비를 뭐 정부에서 70% 미리 지급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 예산서에 있는 그 15억 소 구입자금 그 10억 5천을 미리 집행했던 겁니다. 물론 그게 고가점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0억 5천이 들어왔으니까 이분들이 빨리 소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2008년도 8월 달에 소를 사겠다는 겁니다. 근데 축사는 그때 완공도 되지 않고 준공도 안 됐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2010년 8월 달에 소를 구입하겠다는 거죠. 소사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된 거. 네네, 의견 충돌. 그래서 소를 지금 넣는 것은 우리 마스터 플랜은 로드맵하고 맞지 않다. 우리가 소를 입직하기로 약속했던 시기는 우리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일학단지가 식당이 준공되기 6개월이나 8개월 전에 소를 입식을 해서 6에서 8개월 정도의 소 육지를 개선한 다음에 우리가 도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계획 같은 이유는 뭐냐면 소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은 있지만 운영비가 없다. 그럼 운영비를 최소화해야 된다.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6개에서 8개월이 가장 맞다. 해서 했는데 축사가 완공도 되지 않고 준공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입식을 하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소를 어디다 갖다 넣습니까? 그래서 그때 저희들은 반대했고 그때 이제 지금 이수영 이장님하고 저하고 분명히 반대했고 나머지 소를 미리 차량으로 돼서 이제 시작이 된 거 발단. 네네, 그때부터 발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 구입 자금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 둘씩 이러면서 서로 멀어진. 예, 그러면서 이제 2011년도에 들어와서 2011년도 말에 이제 소를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저희들이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모든 사업은 공정해야 된다. 그러면 소를 입식을 할 때도 공정하게 축협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사갖고 와야 된다. 근데 이분은 소를 다 매입을 해서 38마리에서 3마리는 죽고 지금 뭐 나머지 35마리가 남았고 지금 송아지를 낳아서 좋은 뭐 결실도 뭐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소 입식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경매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 네. 그걸 우리가 못할 때는 전국에 축협에 풀면 된다. 그걸 다 원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기 개인적으로 자기 옛날부터 소장사 분들하고 뭐 친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다 통해서 소를 입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올바르게 하라. 그래서 그런 데서 소를 만약에 500도 살 돈이면 공정하게 해서 예산을 아끼면 600도도 넣을 수 있고. 총무로 계시면서 이제 그런 상황 계속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부닥치게 됐던 거고 충돌이 생겼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지도자라고 하는 분은 사실 그분은 우리 마을에 대단한 인물이고 또 큰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도 많이 하신 분이고 그렇다고 하고 또 그 전에 이제 새마을 지도도 7년 동안 하시고 또 5년간 이장을 보신 아주 마을의 지도자고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의 지도자의 원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은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그 서로의 화합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을 또 칭찬도 해주고 책질들도 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지도자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은 저는 인의예지 신이라고 합니다. 어지러야 되고 어진 사람이어야 되고 또 의리가 있어야 되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5가지 항목이 없으면 지도자로서의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후에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는 강조하고 일을 했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것이 없어지고 또 개인적인 어떤 그 방식으로 사적인 감정이 많이 매입됐고 그런 하나 일 예로 보면 우리가 그 용두암권역에서 지금 그 추진하고 있는 이 기능성 발효식품 영농조합, 농산물 판매 영농조합 그 법인의 대표가 김한중이었습니다. 그 김한중이는 김용철 대표의 오촌 조카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요번에 새로 김재옥이라고 해서 포전리 마을 총무를 뽑는 분은 그분은 김택중이라는 분 부인입니다. 김택중이는 오촌 조카고 그러면 그 오촌 조카의 며느리가 마을 총무를 또 맡게 되고 이런 전체적인 또 자기는 그 각 법인의 이사고 해피포전의 대표이사였고 지금 또 하치카누의 대표이사로 갔고 이런 권력을 분산해야 된다. 그 권력을 자기네 어떤 하나로 몰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이 된장공장 그게 이제 정확한 용어는 기능성 발효식품 영농조합 법인에 그 땅 부지 매입할 때도 분명히 그건 마을 사업으로 본다고 하면 개발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개발의 의결을 통해서 또 그 땅을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독단적으로 자기 평당 가격 정해서 계약을 하시고 또 그 김한중 대표이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삼촌이 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거기에 알아보니까 그분하고 관계된 자기 그 맹지입니다. 맹지인데 그 맹지 밑에 자기 땅이 한 2,500평이 있고 그러면 기능성 발효식품 된장 공장이 최종적으로 준공이라면 다리를 놔야 됩니다. 하천에 다리만 놓게 되면 자기 땅은 당연히 맹지에서 풀리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게 오이밭에 가서 뭐 운동화끈 고쳐 신지 말라 배밭에 가서 가끈 고쳐 매지 마라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렇게 젊은 분들은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수영 기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잘못된 일은 바로잡고 또 올바로 가고 또 마을과 마을 주민 전체가 공동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아까도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우리 해피포전에서 제천시와 이수탁 관계로 체결돼서 화장장을 영원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된 이익금이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5천 정도 가능 2억 5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요번에 107가구에 1억 100만 원씩 나눠준 부분도 정상적인 방법대로 결산을 해본다고 하면 각 가구당 200만 원 이상씩 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못 주는 이유는 지금 그 기능성 발효식품 된장 공장이 1억 4천이라는 돈이
지금 해피포전에서 하치카누에서 해피포전에서 기능성 발효식품 공장으로 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그런 부분을 동네 주민 아니면 그 해피포전 뭐 주주총회 아니면 마을 개발위원들을 통해서 의견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갔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업은 지금 이 마을에 제가 알기로는 제일 상위 기관은 마을회입니다. 마을회에서는 그 대표자를 지금 간습상 이장이 맡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장 밑에는 마을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반에서 그 추천해 주신 분들. 그 분들이 1년 내내 마을 이장과 마을 개발위원들이 모든 의결을 할 수 있는 의결기구입니다. 국가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의결기구입니다. 그런 의결기구를 통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양근이라는 그 분을 그 마을 대동교 회장이라고 대동교에서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뽑아놓고 또 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오촌 조카 부인을 그 마을 총무로 만들어서 그 법인 돈을 함부로 이리저리 나눠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지 마을 주민들한테 돈 주는 것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더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을 돈을 집행할 때도 이 동네 연수가 오래 거주하시고 이 하장장이 들어오니까 30년 됐으니까 30년 거주하시고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돈을 많이 드리고 또 우리 같이 늦게 이사 오고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돈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160억 800이라는 것은 30년 동안 하장장으로 해서 피해 보신 분들을 위해 나온 보상금이지 일찍 온 분이나 늦게 온 분들 똑같이 공동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라고 준 돈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삼각형 구조의 이익금을 배당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리고 돈이 남으면 불우한 이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소외된 계층 또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 이런 분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맞지. 그 돈 100만 원 없어도 살만한 또 이제 이사 온 분들 이런 분들은 배제해도 좋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1억 700을 마을 주민들한테 나눠줄 때도 이거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정상적으로 결산을 본 다음에 매일 마을 개발위원회를 통해서 그러한 그 분배 구조를 정확히 만들어서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고 누구도 받은 사람도 만족하고 받지 않은 사람도 참 자기도 어떤 그런 참 충분히 마을의 일을 관여하지만 참 나도 참 보람 있다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을 받지 않은 것이지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입장과 하여튼 뭐 내용 처음 진행된 상황을 갖고 좀 시민들이 궁금한 점을 많이 말해주셔서 이제 입장에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이렇게 또 어려운 자리 마련해 주셔서 차후에 또 이제 뭐 그 또 다른 또 진행이 되고 이럴 때 또 인터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다 말씀 못 드린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뭐 취재해서 고맙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옳고 그름은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밝혀질 것이고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모든 그 마을 사업을 옳게 또 바르게 그리고 마을과 마을 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그 이하 기 이상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